구속 뒤 첫 조사는 짧게 끝났습니다. 김건희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혐의에 집중된 오늘 조사, 지금부터 저희가 그 각각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을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도이치 주가 조작입니다. 김건희 씨가 나중엔 큰 이득을 봤지만 2010년 2달 동안엔 6,7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 뒤에 주포에게서 4,7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별도의 수표로 받은 사실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합하면 손실액과 일치합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는 내용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JTBC는 도이치 주가 조작의 1차 주포 이모 씨가 지인 명의로 김건희 씨에게 4,700만 원을 보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일당으로부터 손실을 보전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은 김건희 씨를 무혐의하면서 손실 보전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 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씨에게 주식을 맡겼던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손실이 6,700만 원이라 송금받은 4,700만 원과 맞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김건희 씨가 이 씨로부터 수표로도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송금받은 4,700만 원에 수표 2천만 원을 더하면 해당 시기 손실액 6,700만 원과 같습니다. 특검은 지난 6일 김건희 씨에게 손실을 보전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약정서는 없지만 손실 보전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연의 표값으로 받은 것일 수 있다며 말을 흐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씨가 지인 명의로 송금하거나 수표로 전달한 건 손실 보전을 숨기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실 보전은 과도한 수익 배분과 함께 주가 조작의 핵심 지표입니다. 특검은 2010년 10월부터 2달 반가량 주식을 맡긴 뒤에 수익 40%를 배분한다는 김건희 씨의 육성과 실제 2억 7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수익 배분도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선 검찰 결론과 특검 수사 내용이 달라지면서 부실 수사 의혹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건진 법사가 건희2 전화번호로 보낸 문자 내용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건진은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네. 생각해보고 답을 줘. 이렇게 반말로 보냈습니다. 김건희 씨는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는 건진 법사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된 번호를 행정관이 쓰는 번호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김건희 씨가 원래 쓰던 번호와 건희2가 동시에 기지국을 옮겨 다닌 점, 해당 번호를 비밀리에 쓴다는 김 씨의 육성 녹취를 근거로 건희2의 실사용자가 김건희 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이 건희2 번호와 건진 사이의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내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2022년 4월 건희2와 건진이 나눈 문자 메시지입니다. 건진이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취임식 전에 큰일을 상의할 것이 있다고 여사님께 뵙기를 요청한다며 비밀리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네라고 보냅니다. 또 어느 정권도 종교 쪽엔 사고가 없어 큰일을 도모하는 것도 좋으니 생각해보고 답을 줘라고 합니다. 종교 쪽은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으니 만나보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아랫사람에게 이야기하듯 반말을 쓴 겁니다. 건진은 같은 달 윤영호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역시 반말입니다. 민간인인 건진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에게 청탁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존댓말을 쓰지 않는 건 이례적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건진은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졌을 당시 자신은 명 씨와 급이 다르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진 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특검은 다음 주 건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번엔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김영선이를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이렇게 통화하고
48분 뒤 김건희 씨도 명 씨와 통화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주 특검 조사에서 남편 부탁을 받고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부부가 함께 공천에 개입한 결정적 증거로 판단합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1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명태균 씨와 통화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그리고 48분 뒤 김건희 씨는 재차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지난 6일 김건희 씨를 불러 조사한 특검은 김건희 씨가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한 배경을 추궁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을 해준다고 전달했으니 전화를 한 통 해달라고 말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와의 통화는 립서비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윤 전 대통령 권유에 따라 말을 전달했을 뿐이며 공천 관련 대화를 한 건 명 씨에게 호응해준 차원이란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건희 씨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명 씨와 통화하기까지 걸린 48분 동안 두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논의한 단서로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오늘 2차 조사에서도 공천 개입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특검은 진술을 거부한 김건희 씨를 추가 조사하면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인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